저랑 남자친구는 1년 정도 별탈 없이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이상 기류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강간을 당한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성관계를 시도했고 저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의 잠을 깨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던 건데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성관계는 억지로 이루어졌고 울고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서로 어색한 사이로 연락도 줄어든 상태인데요. 남자친구를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사건이 그렇죠. 접수가 되었군요. 먼저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변호사님? 네, 뭐 굉장히 좀 이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제 연인 사이에서도 특히 뭐 최근 일은 아니죠. 뭐 부부 사이에서도 뭐 강간이 성립한다는 판례도 나오고 해서 어쨌든 이런 그 연인 사이의 어떤 내밀한 문제가 이제 자꾸 이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실제로 뭐 이런 사례들도 뭐 상담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저는 너무 좀 거부감이 있어요. 데이트 그렇죠. 폭력, 데이트 강간 정말 예쁜 단어와 절대 붙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가 붙어있는 그렇죠. 예, 그런 말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겪으신 행위, 이 남자친구의 행위는 데이트 강간으로 포섭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미씨님 잘 지적해주고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죠. 그렇죠. 데이트 강간이라는 게. 예, 저도 좀 그런데 이런 표현 자체가. 근데 뭐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데이트 강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 강간죄라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제 가늠하는 경우에 이제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요 데이트 강간이라는 것도 때문에, 데이트 강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강간죄라고 하면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연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니까 막 이런 강간을 죄에 했는데, 그거 이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다 해서 그 앞에 데이트를 붙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강간의 본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결국의 핵심은 어쨌든 이런 간음 행위가 있었던 거는 맞으니까요. 이게 사실관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냐, 요게 결국에는 이제 제일 핵심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뭐 모든 간간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간음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요것보다는 그거는 뭐 쟁점이 되긴 조금 어렵고, 폭행 또는 협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데이트 강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인 사이 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부부건 어쨌든 연인인 건 이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폭행 협박이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약간의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데이트 강간에 있어서는 이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것, 요거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문제고요. 여기서도 지금 사실관계 전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명 거부 의사를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이제 이 상대방이 일종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행위로 강압적인 행위로 성관계를 했다. 요걸 입증해야 하고, 특히 이제 폭행 협박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판례가 이제 그 폭행 협박을 최대한 조금 넓게 해석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 있는 정도가 돼야 이제 강간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옛날에 좀 이제 어떤 여건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이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어떤 약간의 어떤 강압적인 행위만 있어도 폭행 협박에 우리 판례가 해당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데이트 강간, 데이트 폭력에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는 문제인데, 증거를 딱히 뭐 따로 모아둔다거나 네. 입증이 사실 쉽지가 네. 않잖아요. 지금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도 따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신 상태인 것 같고 증거가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네, 일단은 성범죄에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렵죠. 어렵죠. 남녀 사이의 어떤 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냥 증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법 체계도 이제 어떤 충분한 대응 방법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사실 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게 상당히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그 반대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들이 좀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밖에는 어떻게 증거가 없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증거라고는 어떤 구체적인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사기관도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구체적인 진술을 어떻게 이제 확보해야 될지 그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체계화가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진술 가지고만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정말 사실이고 내가 이건에 관해서 좀 용기 있게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제 진술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강간죄이기 때문에 그 잘 뭐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뭐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는 어떤 성범죄 대응 센터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직 뭐 이게 초기 단계다 하면 그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좀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네, 피해자의 그 초기 때부터 좀 일관된 진술 중요하다는 네. 말씀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연의 경우 남자친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뭐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명확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폭행 협박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여기 SNS 사실관계로만 판단해 보면 분명한 이제 거부 의사를 표현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단순히 이제 뭐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시도를 멈췄다거나 그럴 때면 성립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성관계를 시도를 한 거 결국엔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뭐 강압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유형력을 좀 가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밀쳐냈는데도 뭐 계속해서 어떤 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게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고무적인 거는 이 폭행 협박의 어떤 범주를 점점 넓혀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상황에 따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강간죄로 처벌받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은 사실 형사 부분에 관한 네네. 내용이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같은 거를 청구하셔서 뭐 위자료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것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통사고 사례에서도 있지만 어떤 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 피해에 대한 별도의 이제 민사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방법으로는 이제 그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요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뭐 민사 재판을 따로 하고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사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요 별도의 이제 민사 재판을 진행하면 상당히 시일이 좀 오래 그렇죠.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범죄, 요 성범죄도 요게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범죄의 어떤 손해배상은 결국에 위자료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약간의 치료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위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얼마의 위자료를 같이 지급해라 하고 그 손해배상을 같이 이제 묶어서 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별도의 민사손해에 대해 재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 데이트 강간 상황인으로 판정이 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 민사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초기 대응 제대로 하셔서 좀 피해 구제 네.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